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현아입니다. 2022년 1월 28일 날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작년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우선 그 금요일 날 시장이 되게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거의 한 6.17% 이제 급등을 했죠. 그날 이제 실적 발표도 되게 좋게 나왔고요. 또 그 주요 내용 중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코멘트도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 매출로 해서 이제 43조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매출액 정도는 뭐 역대 제일 이제 큰 매출이죠. 제일 큰 매출이었고 2018년도가 반도체 되게 호황기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매출은 조금 더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12.4조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이때보다 조금 떨어졌죠.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워낙 단가가 비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분석으로는 4분기 매출이거든요. 4분기가 12조 3,8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 3분기 대비해서는 5% 늘었고 전년도인 2020년 4분기 대비해서는 55%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매출 증가량으로 봤을 때 이제 이제 반도체 이제 비트로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하니까 비트로스로 봤을 때 이제 디램은 이제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 매출이 늘었고 낸드는 이제 10% 초반 정도 낸드가 뭐 성장률은 더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가격이죠. ASP 가격은 디램은 한 자릿수 초반 정도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고 낸드는 약 10% 정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가격이 낸드가 조금 더 많이 이제 떨어졌다라는 이제 걸로 볼 수 있고. 그 얘기로는 뭐 중화권의 뭐 모바일 수요 둔화라는 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MCP로 보면은 이제 멀티칩 패키징 그거는 연간 매출 19%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연간 매출의 59% YOY 성장을 했다. MCP 매출 계속적으로 뭐 컨퍼런스 콜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손익 요약으로 봤을 때 4분기 매출액 뭐 아까 그대로 작년 대비해서 55% 이상 성장을 했죠. 작년도 7조 9,066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액이 12조 3,770억 정도 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조 뭐 2천억 정도 이렇게 한 거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수익성 지표에서는 계속 이제 성장한 거로 나오죠. 49% 매출 총 이익률, 영업이익률 34%, 4분기 뭐 3, 4분기가 계속 좋게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제 매출액 볼 텐데요. 요건 이제 요 이제 초록색이 매출액이고, 요 빨간색이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가 이제 제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게 나왔을 때고, 그때가 이제, 매출액이 한 40조 정도 했었고요. 한 40조 4천억 정도 했었고, 영업이익률은 한 20조 한 8천억 정도 했었죠. 이때가 이제 반도체 대란이 한번 와가지고, 이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거의 한, 영업이익으로 한 50% 가까이 간 분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아마 기억에는. 그래서 좀 대단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매출액은 이제 그거 이상으로 늘었죠. 21년도는 42조 9,900, 한 43조 정도 거의 가까이 했거든요. 43조 정도 가까이 했고, 영업이익률 13조 한 4천억 정도 올렸다라고. 작년보다 많이 성장을 한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올해 시장을 어떻게 좀 보는지, 뭐 어떤 그 반도체 수요가 있는 주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C 산업, 그다음 모바일 산업, 그다음에 서버 산업에서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썸머리는 D램은 연간 한 10% 정도 후반의 성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낸드 수요를 훨씬 더 좋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의 느낌은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D램 모바일 쪽에서는 이제 D램하고 낸드 쪽에서 이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두 가지 중에 그 중에 이제 낸드 쪽에 어떤 성장을 조금 더 시장 예측을 좀 크게 봤다는 부분이 있고, PC 향 쪽에서 특히나 이제 그 SSD 향으로 낸드 수요 한 30% 성장을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서버 쪽에서도 SSD 수요가 한 30% 초반 정도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뭐 PC하고 서버 쪽으로 이제 낸드 수요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시장 전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DDR5인데 이제 새롭게 이제 DDR5에 대한 이제 서버 쪽에 그 확대가 좀 될 거다. 서버 CPU에 좀 많이 이제 확대가 돼서 DDR5가 좀 이제 시장 성장 좀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키워드로는 SSD 쪽이 굉장히 맑음, 뭐 좋다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DDR5에 대한 좀 전망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DDR5 관련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게 2년도가 될지 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 DDR5 관련주가 아마 좀 굉장히 유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보거든요. 어차피 소재주는 어차피 똑같은 소재가 나가지만 결국은 이제 DDR5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장비주 같은 경우는 한번 다 교체들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DDR5와 관련된 장비들, 그런 것들이 조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관심을 뭐 그런 업체들을 좀 미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회사 이제 계획인데 D램은 1분기에는 오히려 이제 한 자릿수 중후반으로 이제 한 자리 중후반이면 한 뭐 6, 7% 뭐 이 정도 감소라 그럴까요? 연간 감소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반면에 이제 1A 나노라고 돼 있거든요. 1A 나노라고 이제 이게 더 그 1G 나노미터보다 훨씬 더 이게 좀 미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상을 조금 더 이제 높게 이제 가져갈 거죠. 그 이유는 이제 DDR5 고성능 서버형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1A 나노, 요게 비중이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뭐 제가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 들었을 때는 20%가 이제 안 넘고 있지만 전체 비중에서 이 연말까지는 한 25% 이상 이제 밀릴 거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이 1A 나노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의 그 노광 장비죠. EUV 장비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UV 장비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뭐 ASML 뭐 관련된 업체나 그와 관련된 좀 이제 뭐 그 업체들, EUV 장비와 관련된 이제 뭐 장비 업체들 관련돼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혹시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드린 건 미세와 이제 공정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세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로 패턴에 대해서 그 길이 같은 걸 아마 나타내는데, 이제 1X 나노가 있고 1Y 나노, 그 다음에 1G 나노, 그 다음에 1A 나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X부터 A 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미세가 되는 거고, 그 수치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1X 나노는 그 10 마이크로미터 뭐 요 정도 10 마이크로미터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1Y 나노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제 중후반 정도 예상, 그 다음에 1Z 나노는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제 초반 정도고, 1A 나노는 거의 10 나노미터에 가까운 정도로 얘기해서 점점 이제 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수치까지는 뭐 투자자로 제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요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더 1A 나노가 점점 더 많이 이제 쓰일 수 있다. 이제 미세화 공정으로 특히나 서버향으로 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DDR5와 EUV 장비가 이제 함께 연결돼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낸드 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D램보다 낸드를 좀 더 좋게 본다고 시장 그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약 1분기에는 낸드 쪽으로 20% 그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또 그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이제 그 낸드 사업부의 이름이 이제 솔리다임이라는 이제 사업부로 이름을 바꿨고, 그래서 낸드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D램이 아직까지는 더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그 인텔의 그 낸드 사업부인 이제 솔리다임으로 이제 이름 바꿨고, 그걸 인수함으로써 이 낸드에 대한 더 민감성은 조금 더 회사가 이제 매출 민감성은 조금 더 커지게 된 거고, 시장에 대한. 그리고 글로벌 한 2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 1위는 이제 삼성전자고요. 이제 낸드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역시가가 아마 3위로 밀려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부 2위로 가게 되는 거고, 국내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반도체 D램에 관련해서도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낸드 쪽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국내 이제 1, 2위 업체들이 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ESG 경향은 뭐 지속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요. 2030년도까지 전체 생산량의 30%를 이제 RE100이라고 얘기하죠. 그 리니어블, 그러니까 재생 그 전력으로 이제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뭐 요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광하고 뭐 풍력 이런 그런 자연 친화적인 재생 에너지들의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국내 또 뭐 여담으로는 뭐 탄소 배출권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뭐 휴캠스나 뭐 하나 시스템이든 뭐 그런 업체들도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장기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주주 배당 정책을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펼쳤는데, 21년도가 이제 끝났죠. 그래서 19년도부터 20년, 21년 3개년 동안은 주당 연간 주당 이제 고정으로 한 1,000원 정도의 배당금 플러스 연간 프리캐시 플로우에 이제 5%를 추가 지분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이제 2019년, 20년, 21년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주당 배당은 1,000원인데, 그 이유는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때 마이너스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 못 줬고, 이제 20년에는 이제 2조 2천억에 대한 이제 5%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5% 정도를 이제 추가 배당으로 주다 보니까 1,170원 정도 배당을 받았고, 그 21년도에는 이제 1,540원 정도의 배당금이 이제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7.3조였거든요. 그래서 7.3조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 정도의 이제 추가 배당금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한 540원 정도 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22년도부터 24년도 3개년에 주중 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는데, 좀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배당에 대한 그 성향이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1,000원이었던 고정 배당금은 1,200원으로 20% 상향을 한 거죠. 그리고 똑같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에 해당하는 그 당의 그 해에 그 추가 배당금을 연말에 이제 또 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또 이 3년간 나오는 전체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배당으로, 어떤 배당이나 뭐 주주 환원 정책, 그래도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좋은 게, 나중에 뭐 1월달처럼 좀 급락작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좀 주주들이 좀 자사주 매입을 좀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고, 뭐 안건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회사도 그런 움직임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그런 뭐 행동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좋게 보이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금요일장에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 배당을 아까 20% 올렸다는 것과, 중요하게 또 이게 연간 배당이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원래 연 배당에서 한 번 배당을 했는데, 이걸 이제 분기 배당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기 배당은 굉장히 조금 좋은 게, 이런 하락장에 이제 매도를 많이 나오잖아요. 매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어차피 되게 장기 투자를 좀 해보자. 그리고 분기별로 매달 이제 3개월마다 배당이 나오면 이제 그 배당금으로 추가 이제 뭐 지수가 좀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이제 추가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이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배당에 대한 25% 이제 100% 배당에 대한 1년 동안 100% 배당을 갈 거에 대한 거를 25%씩 이제 3개월마다 이제 스프레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에 우리가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배당락의 충격을 조금 이제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부분입니다. 프리캐시 플로우에 50% 환원해 주는 것과 고정 배당금의 상승,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건 이제 주주에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대형주에서는 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분기 배당까지 주는 주식은 정말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규 이제 아까도 이제 고정 배당금 이제 300원씩 주당 이제 1,200원, 1년 동안 1,200원씩 300원씩 주고, 마지막에 프리캐시 플로우의 5%를 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제 누적을 해가지고 2024년 마지막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2025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제 배당금을 다 주고 나서 그 배당금이 역대 3년간 누적의 프리캐시 플로우의 50%가 안 된다 그러면 그만큼은 이제 추가 환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24년도 말까지 보유해서 25년도에 이제 배당 받게 되는 이제 배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의 폭탄 배당 같은 걸 한번 좀 받아볼 수 있다라고, 뭐 물론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계속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네이버에 가면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016년도하고 뭐 23년도까지 일단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리캐시 플로우 16년도 보면 이제 4천억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인 거고, 17년도 이제 5조 5천억, 예, 18년도 6조 1천억 뭐 이 정도 되고 쭉 나오는데, 21년도는 이제 6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는 한 5조 8천억, 23년도 9조 3천억 정도, 3,700억 정도 이렇게 프리캐시 플로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요 프리캐시 플로우에 이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이제 그 배당금을 제가 예상을 좀 해본 건데, 이 그 22년도에 한 1,200원의 기본 배당금에다가 이 프리캐시 플로우의 5%죠. 이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식 숫자로 나누면 한 4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한 1,600억 정도의 배당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물론 이제 요 프리캐시 플로우 바뀌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23년도면은 또 이제 요 9조 3천억 9조 3,711억에 대한, 예, 이제 5%의 추가 배당을 생각하면 644원 정도에서 한 1,844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날 종가 1월 28일 종가 대비해서는 1.34%, 1.53% 이 정도, 예, 그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예상을 해놨는데, 저도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는 한 뭐 계속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2년 정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좋았다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 프리캐시 플로우는 결국은 구하는 게 현금,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그 뭐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빼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한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반도체 좀 가격도 오르고 좋았다가 좀 가격 떨어지고 설비 투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패턴이 한 뭐 최근에는 한 6년 보면 한 2년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오르다가 반도체 호황 맞다가 이제 한번 뭐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서 프리캐시 플로우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만약 이렇게 가서 간다라고 했으면 21년하고 22년, 이제 20년, 21년 이제 한번 들고, 22년에는 또 뭐 이제 좀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이 안 좋아지는 부분은 한 이제 21년보다는 좋게 이제 떨어진 걸로 봤는데 한 5조 8천억 정도인데, 뭐 요 정도가 맞을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떨어지고 또 한번 계속 쭉 오르는 뭐 그런 모습인데,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22년도 연말에는 뭐 만약에 프리캐시 플로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으면은 한 1,200원에서 더 어떻게 추가 배당 5%는 그렇게 많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예, 뭐 요약을 한번 하자고 하면은, D램 쪽에서는 DDR5 쪽으로 이제 좀 수요가 많이 좋아지니까 이제 장비 체인지도 될 거고, 그 장비 업체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서 좀 알아보자. 근데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하는 거는 22년도에는 뭐 연말까지 한 20%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고, 전체 점유율 D램에서. 근데 23년도를 오히려 DDR5로 더 좋게 보고 있어서, 뭐 이게 뭐 올해 오게 될지 뭐 내년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 미리 한 DDR5 관련된 장비주들은 뭐 좀 저가라고 하면은 미리 좀 담아 두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일 것 같고, 낸드는 당장 좀 좋거든요. 낸드는 좀 당장 이제 업황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인텔 거를 좀 인수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향으로 또 낸드 쪽으로 관련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예, 해봤고요. 그 다음 배당 정책이, 예, 조금 더 주주 친화적으로 돼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반도체가 좀 중요하죠. 우리나라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 예, 컨퍼런스 콜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